안녕하세요. 메스웍스 코리아에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김학범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소스 코리아 유민호 프로입니다.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을 위한 모델 기반 설계 소개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션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은 채팅창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Q&A 세션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링크를 통해 안내드리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추첨을 통해 도넛 또는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설문조사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을 위한 모델 기반 설계를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미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 기반 설계란 무엇인지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 모델 기반 설계의 워크플로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 관리부터 모델링, 코드 생성, 검증까지 모델 기반 설계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모델 기반 설계의 개요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뮬링크는 모델 기반 설계를 위한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모델 기반 설계는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모델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BD의 주요 구성 요소는 모델링 그리고 자동화입니다. 시뮬링크를 사용하면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빠르고 반복 가능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델 기반 설계의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자동 코드 생성과 검증의 자동화입니다. 검증에서의 수동 단계를 제거하고 구현에 있어서의 휴먼 에러를 줄임으로써 보다 빠른 개발과 검증이 가능해집니다. 시뮬링크는 데이터 기반 시스템, 연속 및 이산 시간 시스템, 물리 시스템, 스테이트 머신 및 이산 이벤트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서브 시스템을 위한 멀티 도메인 모델링을 지원합니다. 시뮬링크의 응용 분야는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 무선 통신 및 자율 시스템 등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시뮬링크를 중심으로 100가지가 넘는 서드파티의 개발 툴이 통합이 되어 하나의 개발 생태계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아키텍처 모델링을 위한 도구, 파이썬을 기반으로 한 AI 개발 도구, 언리얼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3D 시각화 도구를 통합하는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며 C와 C++, FMI와 같은 언어와 표준을 통합하여 시뮬레이션과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됩니다. 모든 개발의 최종 구현물은 자동 코드 생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매틀랩, 시뮬링크 및 스테이트플로우의 핵심 플랫폼은 모두 다양한 타겟으로의 자동 코드 생성을 지원합니다. CPU와 같이 비교적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치부터 CPU보다 빠르게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GPU까지 코드 생성이 가능하며 기계 및 제조 공정을 제어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PLC 코드, 그리고 저전력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FPGA까지 자동 코드 생성이 가능합니다. 모델 기반 설계를 통해 개발 초기의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테스트하고 확인합니다. 먼저 요구사항 검증을 통해 초기 설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스펙과 아키텍처를 가지고 설계를 시작할 때부터 얼리 베리피케이션을 진행합니다. 설계가 확인된 후 실, 필, 헬과 같은 통합 테스트를 수행한 후 실제 시스템에서 테스트하기 전에 가상 통합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CI/CD 환경에서 자동화를 통해 지속적인 테스트와 검증이 가능합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업계에 따라서 ISO 26266이나 DO178과 같이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 펑셔널 세이프티 리퀘어먼트들이 있는데 특히 이러한 세이프티 크리티컬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모델 기반 설계를 통해 결함을 이른 단계에서 발견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시로 자동차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인 ISO 26162에서는 모델 기반 설계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그 장점을 기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델 기반 설계가 실제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유저들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사례는 너무 많아서 산업군과 기능 측면에서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더 다양한 케이스가 궁금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유저 스토리의 전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의 나사에서는 모델 기반 설계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나사에서는 마하 10의 속도로 비행하는 제트기 X-43A의 제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메스웍스2를 사용하여 모델 설계, 코드 생성,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첫 시도에 오토파일럿이 정상 작동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나사는 모델 기반 설계를 통해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항공업계의 또 다른 사례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헬리콥터 제어기 개발 사례가 있습니다. 항우연에서는 항공기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인 D5178을 준수해야 하는 제어기를 설계할 때 모델 기반 설계를 통해 코드 생성을 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D5178 인증 과정 일부를 자동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결함을 줄이고 소프트웨어를 변경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 컨설팅 서비스가 개입이 되었고 문제 해결을 하는데 모델링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업계를 보겠습니다. 일본의 닛산에서는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의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모델 기반 설계를 도입하였습니다. 저희 파워트레인 블락셋을 사용하여 엔진을 모델링하였고 이를 다양한 시험을 하는데 다시 사용함으로써 개발 기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하였습니다. 벤츠에서는 트럭의 크루즈 제어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하고 구현 및 검증하는데 모델 기반 설계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8개월이라는 짧은 개발 기간을 맞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LG전자에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들어가는 인버터 제어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데 모델 기반 설계를 도입하였습니다. 자동차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의 펑셔널 세이프티 스탠다드인 ISO 26161을 준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동으로 테스트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생성하는 시뮬링크 테스트가 시험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모델을 통해 부서 간 의사소통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모델 기반 설계의 구체적인 워크플로우를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단계인 요구사항 관리와 아키텍처 설계입니다. 자, 그럼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 시 요구사항 관리가 왜 필요한 걸까요? 먼저 모든 요구사항이 설계에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또한 요구사항대로 설계가 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요구사항에 변경되는 경우에 빠르게 이를 인지하고 설계와 검증에 반영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Requirement 툴박스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외부 요구사항을 시뮬링크 환경으로 불러올 수 있고 요구사항을 편집하거나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모델과 테스트 케이스, 심지어 생성된 코드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의 개발 진행 상황을 분석하고 레포트로 출력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Requirement 툴박스를 이용하여 시뮬링크 환경에서 어떻게 요구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데모는 외부의 워드 파일로 작성된 요구사항을 시뮬링크 환경으로 가지고 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Requirement 에디터에 보시면은 이제 메뉴 버튼에 Import ARXM 파일이 있고요. 해당 버튼을 누르면은 어떤 종류의 다큐멘트를 가져올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DOC 파일, 엑셀 파일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이외의 파일은 regAF라는 표준 포맷을 통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doc 파일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doc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해당 파일이 있는 위치로 가서 해당 파일을 선택을 하고 가지고 오는 간단한 옵션을 수정을 하고 임포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doc 파일에 존재하는 그러한 이제 하이 레벨의 요구 사항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러한 하이 레벨의 요구 사항을 클릭하면 하이 레벨의 요구 사항과 연결이 된 로우 레벨의 요구 사항과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구 사항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로우 레벨의 요구 사항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러한 요구 사항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었는지 시뮬링크 모델과 연결이 됩니다. 해당 시뮬링크 모델 같은 경우는 요구 사항을 클릭하면 요구 사항과 연결이 된 모델이 하이라이트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구 사항을 마우스 드래그 드랍을 하시면 이렇게 요구 사항을 시뮬링크 모델에 연결을 해서 개발 현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당 요구 사항이 어떻게 검증이 되었는지 테스트 환경으로 가볼 텐데요. Verified by라는 섹션을 보시면 검증 단계로 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보면은 검증 툴인 시뮬링크 테스트로 가게 되고요. 시뮬링크 테스트에서 Requirements라고 보이는 탭이 있습니다. 해당 탭을 열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아까 연결이 된 요구사항이 시뮬링크 테스트에 연결이 되어서 요구사항 기반의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은 다시 Requirement 에디터의 요구사항으로 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요구사항과 모델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간의 완벽한 디지털 스레드를 이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 관리는 앞에서 살펴본 Requirement 에디터뿐만 아니라 Requirement 모델과 함께 요구사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Requirement Perspective를 활용하는 건데요. 오른쪽 하단에 Requirement 브라우저를 여시면은 하단에 요구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요구사항이 지금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요구사항에 대한 디스크립션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 요구사항이 실제로 구현이 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선택한 요구사항은 비어있죠. 비어있다라는 것은 아직 요구사항대로 개발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구사항과 연결이 된 부분은 이렇게 배지로 표현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우스 드래그 드랍을 통해서 해당 요구사항을 연결을 하면 이렇게 어떤 요구사항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어노테이션이 표현이 되고요. 그 implemented 난이 채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을 가지고 모델에 연결을 하게 되면은 요구사항대로 개발이 되었는지 그리고 요구사항대로 테스트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개발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계된 모델에 대해서 요구사항과 연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테스트 케이스와 연결을 하여 요구사항 검증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진행 상태를 다음과 같이 보다 자세하게 알려주어 요구사항대로 설계가 되었는지 확인하기가 보다 수월해졌습니다. 이렇게 잘 정형화된 요구사항을 가지고 이제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설계를 진행합니다. 바로 시스템 컴포저라는 툴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설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요구사항을 아키텍처에 매핑하고 시스템 분석 및 상세 설계를 위한 시뮬링크와의 연결 그리고 시뮬레이션까지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위한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형화된 요구사항부터 펑셔널 아키텍처, 로지컬 아키텍처, 피지컬 아키텍처까지 시스템 전체의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컴포저로 설계한 아키텍처는 요구사항과의 연결성을 갖고 요구사항의 개발과 검증 현황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스템 컴포저로 아키텍처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뮬링크 스타트 페이지를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는 템플릿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는 그 시뮬링크 창이 나오고요. 왼쪽에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레퍼런스 컴포넌트, 베리언트 컴포넌트 등 선택할 수 있는 컴포넌트의 종류가 나오고요. 마우스 드래그 드랍을 하시면은 이러한 컴포넌트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컴포넌트를 만들고요. 또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드랍을 하시면 왼쪽에 있던 메뉴 컴포넌트를 그대로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다 손쉽게 컴포넌트를 이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컴포넌트까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이제 그대로 드래그 드랍을 해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BBC 모듈이라는 컴포넌트를 그리고, 컴포넌트를 그렸으면 컴포넌트 간에 어떤 데이터와 어떤 서비스를 주고받을지 포트를 만들어서 연결을 하고요. 그 포트와 인터페이스를 연결을 해서 구성을 합니다. 포트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상대편 컴포넌트에 연결하고 이름을 바꾸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반대편 컴포넌트의 포트 이름도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트들은 컴포넌트의 모든 측면에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아키텍처를 그릴 때 그래픽적으로 보기 쉬운 형태로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컴포저의 또 다른 기능을 말씀을 드리면 메뉴에서 스케줄 에디터를 클릭하면 시스템 컴포저의 시스템 엘리먼트 간의 수행 순서를 확인하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스케줄링을 위한 별도 모델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고요. 각 모듈별로 실행 순서와 주기를 스케줄링 할 수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컴포저에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아키텍처에서 컴포넌트 간에 주고받는 데이터의 타이밍을 분석하기 위한 시퀀스 다이어그램 형태로 작성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하위 컴포넌트에 모델링을 하는 방법과 모델 검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툴로는 그래피컬한 블록 단위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시뮬링크, 그리고 스테이트 머신의 상태 천위를 쉽게 나타내는 스테이트 플로우, 그리고 텍스트 기반의 매틀랩이 있고요. 플랜트는 물리적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심스케이프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링크 모델은 일반적으로 세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어디선가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부분이 있고, 이를 통해 수신된 데이터는 메인 알고리즘 부분에서 적절하게 처리가 됩니다. 처리된 결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시화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래프 형태로 볼 수도 있고,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버드 아이 뷰나 영상 데이터 디스플레이도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판단할 때 스테이트 플로우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테이트 플로우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스테이트끼리의 플로우를 모델링하는 툴인데요. 시뮬링크 안에 서브 시스템처럼 시뮬링크 내에서 블럭 형태로 들어가서 동작하게 됩니다. 비연속적이고 순간적인 이벤트를 모델링할 때 주로 쓰이며 스테이트 플로우를 쓰지 않고 다른 시뮬링크 블럭을 사용해도 비연속적인 순간적인 이벤트를 모델링하는 게 가능은 하지만 스테이트 플로우를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특정한 상태에 머물다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됐을 때 상태 천위가 이루어지는 시스템 모델링을 할 때 이 스테이트 플로우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스테이트 플로우는 왜 써야 되는지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 시에 이와 같은 스테이트 머신을 그려서 각 시스템의 상태와 천위 조건을 작성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 스테이트 플로우를 이용하면
선으로 그린 왼쪽의 스테이트 머신을 거의 그대로 표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스테이트 플로우는 유한 스테이트 머신을 해당 상태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설계할 수 있는 모델링 툴이며 시뮬레이션을 하여 검증까지 할 수 있는 개발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스테이트 플로우만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시뮬링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둘은 어떻게 함께 사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링크는 주로 연속적인 변화를 모델링할 때 쓰게 되고요. 스테이트 플로우는 순간적인 변화를 모델링할 때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셔야 하는 실제 시스템은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경우 서스펜션 다이나믹스는 연속적인 변화지만 기어 변속은 순간적인 변화입니다. 로켓의 추진은 마찬가지로 연속적인 변화지만 리프트 오브 스테이지는 순간적인 변화입니다. 로봇의 움직임은 연속적인 변화지만 구동 모드 전환은 순간적인 변화일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시뮬링크와 스테이트 플로우를 둘 다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어의 대상이 되는 플랜트를 모델링할 때는 심스케이프라는 툴을 활용하게 됩니다. 심스케이프는 시뮬링크 환경에서 멀티 도메인 시스템을 모델링할 수 있는 툴인데요. 시뮬링크와는 다르게 시그널 라인과 블록들의 실제 물리적 의미가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컴포넌트들의 물리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지배 방정식은 자동으로 유도가 되는데요. 예시로 모터를 모델링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모터는 전기 도메인과 회전 운동 기계 도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걸 심스케이프로 표현하게 되면 저항, 인덕터를 나타내는 블럭과 회전 관성, 마찰을 나타내는 블럭을 조립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지배 방정식은 블럭에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심스케이프를 통해 플랜트 모델링까지 하게 되면은 하드웨어 프로토타이핑을 하기 전 단계부터 통합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 이 통합 환경에서 제어 로직을 설계하고 시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모델이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모델 레벨의 검증을 통해서 설계 단계에서 빠르게 문제점을 찾아야 합니다.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모델에 연결을 하고 테스트 케이스에도 연결을 하여 제대로 개발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복잡도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가 많아지면 시스템 메트리컬한 검증을 위하여 검증 자동화를 할 필요가 있고 완료하고 나면 커버리지를 분석하게 되고 필요시에 테스트 케이스가 추가 생성하거나 미싱된 커버리지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레벨에서 정적 검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스탠다드 컴플라이언스, 미즈라 체크, 런타임 에러, 모델 디자인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로 개발하시면 모델 가이드라인 체크를 통해서 모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코드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을 툴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검증 툴 중에 하나인 시뮬링크 체크에 모델 어드바이저를 선택하시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모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하시는 가이드라인을 선택한 후 런 디스 체크를 누르시면 가이드라인에 의한 체크가 실행이 되고요. 체크 후에는 테스트 결과가 패스면은 녹색, 페일이 발생하면 느낌표가 뜨게 되는 것이죠. 페일이 발생한 항목을 클릭하면 페일이 발생한 이유와 페일이 발생한 블럭에 링크를 제공하기 때문에 쉽게 해당 블럭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 항목에 따라서는 recommended action을 제공합니다. 즉, 시뮬링크가 위반 항목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발자는 원클릭으로 적용 여부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일 설계 오류를 설계한 이유가 아니라 설계하는 순간에 알 수 있다면 개발 기간을 더욱더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에딧 타임 체킹 기능은 사용자에게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피드백을 통해서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슈를 초기에 수정하고
불필요한 재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델은 코드로 변경되기 때문에 모델 단계부터 런타임 에러를 방지하는 모델링을 하셔야 됩니다. 시뮬링크 디자인 베리파이어는 오버플로우나 디비전 바이 제로, 배열의 인덱스 초과 등을 모델 단계에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의 앞 단계에서부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모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포함해서 모델의 수준을 나타내는 정보, 즉 라이브러리의 재사용률이나 모델의 복잡도, 사용 블록 수 등을 한 화면에 표시해 준다면 빠르게 모델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시뮬링크에서는 매트릭스 대시보드라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뮬링크 체크에서는 클론 디텍션 기능을 활용하여 재사용 가능한 서브 시스템을 찾고 이를 라이브러리 블럭으로 대체한다면 모델 설계에서의 최적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서브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모델이 있고 각각의 서브 시스템의 내부를 살펴보면 유사한 모델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클론 디텍션 한 후 두 서브 시스템이 클론으로 판명이 되면 같은 색의 블럭으로 표시가 됩니다. 리플레이스 클론을 하면 다음과 같이 서브 시스템 블럭에 링크가 되었다고 표현이 되고요. 두 개의 서브 시스템이 하나의 라이브러리 블럭 형태로 연결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라이브러리 블럭은 초기 서브 시스템의 모델로 구성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클론 디텍션과 모델 리팩토링을 통해서 모델의 재사용성을 늘리게 되면 메모리 측면의 효율성이 좋아지고 유지 보수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실제 모델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7개의 서브 시스템이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을 자세히 보시면 서브 시스템끼리 클론으로 디텍션 될 만한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실제로 클론으로 디텍션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앱스에서 매트릭스 대시보드를 열어주시고요. 매트릭스 대시보드에서 매트릭스 수준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체크를 하시면 재사용성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부분을 클릭을 했더니 서브 시스템을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재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뜨니다. 자, 그러면 해당 클론을 디텍션해서 라이브러리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ind 클론을 누르고요. Replace 클론을 누르게 되면 같은 색깔의 서브 시스템끼리 하나의 라이브러리 파일로 묶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모델이 왼쪽 하단에 연결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서브 시스템에 같은 동작을 하는 녀석들을 찾아서 하나의 라이브러리를 묶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한번 코드를 생성을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코드가 생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SS3와 SS5가 하나의 펑션으로 코드 생성이 돼서 각각 호출이 되는 형태로 코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SS1과 SS4가 하나의 펑션으로 코드 생성이 되고, 그리고 호출은 각각 호출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델의 동적 검증을 알아볼 텐데요. 리퀘어먼트를 만족하는지, 기능적으로 제대로 동작하는지, 또한 이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케이스는 충분한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테스트 인풋이 필요하고, 이는 다음과 같은 블럭을 통해 생성이 가능하고요. 또한 테스트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그래피컬한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블럭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테스트 조건을 변경하거나 서브 시스템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모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델 검증을 위해 모델을 변경하는 번거로움과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테스트 하네스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계 모델을 호출하여 오직 테스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테스트 하네스 모델은 서브 시스템으로 이루어졌기에 모델 모서리에 표시가 되고요. 메인 모델과 연결이 됩니다. 시뮬링크 테스트에서는 모델 검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메인 모델에서 테스트 하네스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테스트 케이스 생성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인풋 파일을 임포트할 수 있으며 동적인 테스트를 위한 시그널 빌더와 테스트 시퀀스를 지원합니다. 테스트 결과를 평가하여 해당 모델이 기능적으로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솔루션도 지원합니다. 시뮬링크 테스트의 기능을 활용하면 기술한 요구사항이 설계 모델에 제대로 반영되어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고 테스트 하네스 모델에 동작시켜 결과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리퀘어먼트 기반의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시뮬링크 테스트의 테스트 매니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테스트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여 테스트 스윗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정리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 케이스를 원하는 형태로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테스트 어세스먼트라는 기능이 추가돼서 테스트 조건을 입력하고 자동으로 명세화 시켜주는 기능도 있고 당연히 그래피컬한 형태로 보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원하는 포맷으로 검증 결과 보고서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 매니저에서는 여러 개의 테스트 케이스들을 한 번에 실행시킬 수도 있고요. 변수값을 변경해 가면서 테스트를 하실 수도 있고 또한 출력에 허용 오차를 설정하실 수도 있고 테스트 설계 문서와 링크를 거실 수도 있습니다. 페일이 된 테스트는 보시다시피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페일이 된 원인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펑셔널 테스트를 수행한 이후에 설계한 테스트 케이스가 얼마나 충실한지 커버리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시뮬링크 커버리지는 모델뿐만 아니라 코드의 커버리지까지 계산할 수 있고요. 디시전 컨디션 그리고 MCGC 등의 커버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케이스에서는 커버되지 않는 블럭은 보시다시피 빨간색으로 나타내고요. 개발자는 이 블럭을 커버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하여 커버리지를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모델이 복잡하면 이러한 테스트 케이스를 찾아내는 일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저희 검증 툴인 시뮬링크 디자인 베리파이어를 사용하면 미싱된 커버리지를 위한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기 때문에 커버리지를 높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우리가 추구하는 모델 검증의 완성 단계입니다. 테스트 케이스는 커버리지 100%를 만족하고 모든 리퀘어먼트는 블럭과 테스트의 추적성이 설정이 되어 있으며 모델은 리퀘어먼트에 따라서 동작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럼 코드 생성과 검증으로 넘어갑니다. 생성되는 코드는 기본적으로 표준 C를 준수하기 때문에 다양한 MCU와 보드의 디플로이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특정 프로세스에 최적화된 코드를 생성할 수도 있는데요. 예시로 ARM 전용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면 FFT 연산 속도가 표준 코드를 사용하는 것 대비 10배 이상 달라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성된 코드 검증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인더룹 그리고 프로세서 인더룹과 같은 테스트를 지원하며 다양한 산업 표준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개발할 수 있도록 코드 생성 과정에서 보고서를 뽑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코드를 사용하는 워크 스코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임페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구조를 보면 코어 소프트웨어가 주변부 소프트웨어와 통합이 되는데 임베디드 코더를 사용하면 이 가운데 알고리즘 부분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것이고요. 주변부 소프트웨어와의 통합하는 인터페이싱 부분은 별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인터페이싱 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동 생성된 파일은 include해서 헤더 파일 안에 메인 함수를 익스턴한 후에
필요할 때마다 호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생성된 함수는 다음과 같이 호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컨트롤러 메인에 해당되는 스텝 함수는 주기적으로 불러야 하기 때문에 interrupt에 호출이 되거나 메인에서 호출하여 사용합니다. init 함수는 메인 함수가 돌기 전에 한 번만 호출을 하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모델로부터 코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베디드 코더로 코드 생성을 하기 위해서 모델단에서 필요한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코드 생성 시 생성된 코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진 레포트도 함께 생성이 될 텐데, 해당 레포트를 활용하여 코드를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생성된 코드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방법과 메모리를 나누고 코드를 모듈화하여 생성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링크 모델을 완성한 후에 먼저 시뮬링크 창에서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솔버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Fixed Step 솔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코드 제너레이션 탭에서 시스템 타겟 파일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는 인베디드 코더로 생성하기 위해서 ert.tlc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코드 생성 시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코드 제너레이션 오브젝티브에서 set 오브젝티브를 누르면 코드 생성 시에 익스큐션 시간을 우선시할지, 램 사용을 우선시할지 등등의 사항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완료하고 나면 빌드 버튼을 눌러서 코드 생성을 완료합니다. 인베디드 코더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초기 세팅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요. 인베디드 코더 퀵스타트를 이용하면 인베디드 코더가 제공하는 수많은 기능들을 쉽게 접근하여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인베디드 코더 앱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왼쪽 상단에 퀵스타트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모델로부터 코드를 생성하기 위한 절차를 하기 위한 위자드가 나오고요. 먼저 모델로부터 코드를 생성한다라고 하고 C코드와 단일 인스턴스를 가진 코드로 생성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넥스트 버튼을 쭉쭉 눌러주시고요. 어떤 하드웨어에 디플로이 할지 하드웨어 타입과 하드웨어 벤더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Execution Efficiency를 우선순위에서 한다라고 선택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디폴트 값 대비 내가 선택한 옵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테이블 형태로 보여주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모델로부터 내가 선택한 옵션대로 코드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생성된 코드와 레포트를 확인하도록 할게요. 좌측 상단에 있는 여러 형태의 레포트가 있습니다. 외부로 코드 머지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함수 선언 형태와 입출력 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코드 인터페이스 레포트, 그리고 코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스태틱 코드 매트릭스 레포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와 시뮬링크 모델 간에는 모두 하이퍼링크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모델과 코드를 리뷰하는 데도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태틱 코드 매트릭스 레포트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생성된 레포트를 통해서 간단한 코드의 매트릭스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태틱 코드 매트릭스 레포트를 보시면 코드의 라인 수, 글로벌 변수 사용량, 스택 사이즈, 사이클로메트릭 컴플렉시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레포트를 코드 최적화를 위한 하나의 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 인터페이스 레포트를 보시면 생성된 함수를 기존에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함수의 프로토타입의 정보와 인풋, 아웃풋, 변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성된 코드를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변경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드 생성 시에 생성된 메인 함수는 void 타입이고요. 메인 함수의 네이밍도 모델 이름 언더바 스텝인데요. 기본적으로 코드 매핑 창에서 함수와 변수를 원하는 형태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먼저 함수 타입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함수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옵션 창이 뜨고요. 우선 다음과 같이 함수 이름을 편집할 수 있고, 함수의 void 타입을 input argument를 가지는 형태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코드 스타일도 변경이 가능한데요. 코드 스타일 탭에서 if else로 할지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할지 선택이 가능하고, 코드 인덴테이션도 KNR 스타일로 할지 R만 스타일로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코드 생성 시 커스터마이징을 하기 위해서는 코드 매핑과 인베디드 코더 딕셔너리를 사용하면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코드 생성이 가능합니다. 인베디드 코더 딕셔너리에는 코드 생성 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주는데요. 함수와 변수의 타입,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 섹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베디드 코더 딕셔너리에는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 스토리지 타입과 데이터 스콥, 메모리 섹션에 따라서 스토리지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고요. 하단의 예시처럼 프레임워크대로 정의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추가하고자 하는 스토리지 클래스를 직접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에 대해서 함수 이름과 파티셔닝을 위한 메모리 섹션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커스터마이징은 메인 함수뿐만 아니라 서브 시스템에서도 가능한데요. 해당 블럭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블럭 파라미터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코드 생성 탭에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해당 서브 시스템이 코드 생성 시에 함수를 따로 생성하지 않는 인라인 형태일지, 함수가 분리된 형태일지, 또는 파일이 분리된 형태일지를 선택해서 코드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코드 생성 시 패키징에 대해서도 선택이 가능한데요. 모듈러를 선택하면 외부 인터페이스용 헤더 파일과 내부용을 나눠서 생성을 하고, 컴팩트를 선택하면 구분 없이 하나의 헤더 파일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제 코드 레벨에서의 검증을 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생성된 코드가 모델과 동일한 비헤비어를 갖는지 백투백 검증을 진행합니다. 생성된 코드는 요구사항부터 모델까지 모두 추적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백투백 테스트를 해서 커버리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백투백 테스트는 이큐벌런스 테스트라고도 하는데요. PC 환경에서 생성된 코드를 검증하는 실과 타겟 보드에서 검증하는 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모델 검증에서 사용했던 테스트 케이스를 재사용하고 코드 커버리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인도룹 실 검증은 모델로부터 코드가 생성이 되면 생성된 코드를 컴파일을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입력시켰을 때 나온 결과가 동일한 입력을 모델에 입력시켰을 때 나온 결과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증입니다. 두 출력 값이 같다면 코드를 신뢰할 수가 있겠죠. 시뮬링크 테스트에서는 보다 쉽게 소프트웨어 인더룹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테스트 매니저에서 테스트 for 모델 컴포넌트를 누르면 백투백 테스트를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테스트의 대상이 되는 모델을 선택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하는데, 여기에서는 자동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투백 테스트를 한다라고 설정을 하고 나면 테스트 매니저에서 테스트 컨피규레이션이 자동으로 됩니다. 실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 모드가 자동으로 세팅이 되고 자동으로 생성한 테스트 케이스가 테스트 인풋으로 설정됩니다. 테스트를 돌려보면은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가 실 모드로 수행이 되었고 테스트 결과를 브라우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델과 코드 커버리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포트 버튼을 누르면 실 커버리지 레포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실 테스트 이후에는 프로세서 인더룹이라는 필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필 테스트는 크로스 컴파일러로 컴파일한 코드를 실제 프로세스에서 디플로이한 후에 특정한 테스트 케이스를 프로세스에서 입력시켜 나온 결과와 모델에서 입력시켜 나온 결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빌드 환경과
실시간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타겟 보드에 코드를 적용하고 인아웃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별도로 설정하여야 하는 등 추가로 작업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메스웍스에서는 제공되는 하드웨어 서포트 패키지를 사용하면 타겟 보드에 최적화된 코드를 생성하여 보드에 적용하고 호스트 PC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환경 구축까지 간단하게 지원이 됩니다. 타겟 하드웨어를 이용한 필 테스트를 통해 검증이 완료가 된 후 하드웨어 윈도우로 힐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힐 테스트의 방법은 개발하고자 하는 제어기의 로직을 실제 양산용 MCU에 구현을 하고 나머지 플랜트 모델은 타겟 머신에 다운로드한 후에 실제 인베디드 제어기와 연결을 하여 제어기의 동작을 검증하게 됩니다. 코드에 대한 동적 검증이 완료가 되면 기존 코드와 통합하고 폴리스페이스를 이용하여 정적 검증을 진행합니다. 미지라 위반 사항은 없는지, 런타임 에러는 없는지, 기존 코드와의 인터페이스는 이상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정적 검증 도구인 폴리스페이스는 시뮬링크에서 실행이 가능하고 툴스트립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델로부터 생성된 코드를 정적 검증하기가 더욱더 편리해졌습니다. 또한 폴리스페이스의 검증 결과를 코드와 모델로 추적이 가능한데요. 위반 사항의 코드에는 음영 표시가 되고 마우스 우클릭한 후에 Go to the 모델 버튼을 누르면 위반 사항이 있는 모델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타사의 코드 정적 검증 분석 도구보다 훨씬 빠르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폴리스페이스를 통해서 오버플로우 런타임 에러가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역추적 기능을 사용하면 이렇게 시뮬링크 블럭에 표현을 해주고요. 만약 문제점 원인을 파악되어 이렇게 세츄레이션 블럭을 넣어주고 다시 코드를 생성을 하고 폴리스페이스로 분석을 해봤더니 오버플로우 런타임 에러로부터 안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생성된 코드를 검사할 때에도 폴리스페이스가 훨씬 편리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금일 세미나에서는 먼저 모델 기반 설계를 활용한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시뮬링크를 통한 모델링과 모델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델로부터 자동 코드 생성하는 방법과 검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이 가능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